이번 시간에는 색 보정을 위한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색 보정이란 이미지의 밝기, 채도, 색상 등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작업 과정을 말합니다. 포토샵은 이미지 전문 편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색 보정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제공이 되는 주요 색 보정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을 위해 등대 이미지를 불러온 상태인데요. 학습 자료를 보시면 지금처럼 노출이 좀 떨어져서 어두운 느낌의 이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지금처럼 노출이 부족해서 어둡게 나온 그러한 이미지일 경우에는 밝기를 좀 더 밝게 해줘야 되는데요. 밝기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미지 메뉴에서는 앞서 첫 번째 강좌였었죠. 첫 번째 강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 메뉴를 통해서 세부적인 색 보정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명도 대비 레벨, 곡선, 노출은 밝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노출이 부족해서 어둡게 나온 그러한 이미지일 경우에는 이 4개의 기능을 적절히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명도 대비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와 대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명도 값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비 값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선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비 값이 낮아지면은 이렇게 탁한 느낌의 이미지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lt 키를 눌러서 재설정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명도를 조금만 높여봅니다. 높여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처럼 명도와 대비는 이미지의 명도와 대비 값 설정을 해서 밝기를 조절한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일단은 취소하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레벨 역시 밝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벨은 밝은색 부분을 더욱 밝게, 어두운 색 부분을 더욱 어둡게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대비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입력 레벨을 보면 아래쪽에 검정색, 회색, 흰색의 3개의 설정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흰색을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밝아지는 기준은 밝은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밝기가 조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은 어두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밝기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회색은 전체적인 밸런스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출력 레벨을 통해서 레벨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레벨은 어둡거나 밝은 영역의 대비값을 기준으로 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채널을 보면 현재 RGB로 되어 있는데요. 가령 빨간색 채널에 대해서만 밝기를 조절하겠다 그러면 빨간색, 녹색에 대한 색상 채널만 밝기를 조절하고자 한다면 녹색, 그리고 파란색 채널만 조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파란색 채널을 선택을 해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곡선은 곡선의 그래프를 통해서 밝기와 색상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채널이 RGB로 되어 있죠. 즉 밝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곡선의 특정 위치에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지금처럼 가운데 부분은 전체적으로 밝거나 어두운 영역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밝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즉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고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된다면 어두운 영역, 위쪽을 조절한다면 밝은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커브 곡선은 커브
그래프 모양을 변형하면서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채널을 역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채널을 각각 선택을 해서 해당 채널에 대한 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빨간색을 선택을 한 후에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채널에 대한 색깔이 증가되거나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채널의 색깔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곡선은 그래프 곡선을 통해서 색 보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취소하고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노출은 노출 값을 설정을 해서 밝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노출을 통해서 설정되는 결과물은 아주 극단적으로 밝거나 극단적으로 어둡게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이미지의 노출 상태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었을 때의 이미지를 보정을 해주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색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리 불러온 색온도 이미지를 사용을 해보고요. 여러분이 촬영한 이미지 중에서 지금처럼 색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지금의 이 이미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한 그런 느낌으로 촬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촬영을 할 때 화이트 밸런스, 즉 색온도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색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의 조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색 보정에 관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요 몇 가지 기능에 대해 살펴봅니다. 흑백은 흑백으로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되고요. 색조 채도는 이전 시간에도 많이 살펴봤죠? 이미지의 전체적인 색깔을 변형시킬 때, 그리고 채도 값을 설정을 할 때, 그리고 명도에 대한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된다는 거. 자, 여기에서는 색상 균형을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색상 균형을 선택을 해봅니다. 설정 창이 열렸고요. 녹청색, 빨강색, 마젠타, 초록색, 그리고 노랑, 파랑, 총 6개의 색상 채널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색조 균형은 어두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조절할 것인지, 중간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조절을 할 것인지, 반대로 밝은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조절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중간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의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한 느낌이기 때문에 푸른색 계열을 없애주면 되겠죠. 자, 없애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적당히. 자, 그리고 마젠타와 녹색 부분도 역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기본값을 사용을 해봅니다. 0. 노란색과 파란색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반대로 노란색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노란색 쪽으로 가서 색상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여기는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설정을 하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원래 색상의 이미지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살짝 꺼볼까요? 원래는 이 상태였고요. 미리 보기를 키면 이와 같이 색 보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색상 균형을 사용하게 된다면 색 온도가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한 이미지가 되거나 누런 이미지 혹은 붉은색 이미지로 촬영이 됐을 경우에 아주 효과적으로 색 보정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취소를 하고 나옵니다. 지금의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이미지의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색 보정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은 포토샵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자동 색상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색상이 보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순전히 포토샵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색 보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의 이 느낌이 괜찮다 그러면 그냥 사용하면 되겠고요. 톤에 대한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색상 톤이 있고요. 그리고 대비에 대한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 대비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동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신속하게 색 보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주요 색 보정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반전은 네거티브 필름처럼 이렇게 반전된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컨트롤 Z. 그리고 포스터화는 단조로운 이미지 구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독특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밖에 그라디언트 맵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색상을 통해서 단조로운 색상의 이미지로 합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색상의 선택은 지금의 이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바꿔주고자 하는 색상을 클릭, 그리고 색상을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나오고요. 자, 그 밖에 특정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는 선택 색상이 있고요. 가령 지금 빨간색 계열인데요. 빨간색 계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색상으로 바꿔줄 것인지, 자, 변화가 생기죠. 자,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그 색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노란색으로 해준다면 노란색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한 색상 채널에 대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꿔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자, 그 밖에 채도 감소를 통해서 채도 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색상을 일치시키는 그런 기능들, 색상을 대체하는 기능,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상을 균일화할 때 사용되는 균일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지 않은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색 보정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